감사합니다. 이런 토론 자리에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된 실탄이 다른 사람이 다 쏴버리고 나중에 빈탄청만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하 동문 그리고서 끝을 내고 싶은 그런 곡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불러주신 데 대해서 인문의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정책 당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또 일부에서도 걱정스러운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자리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론 자리에 가서도 제가 느꼈고요.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응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부메랑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논의되어 왔던 그런 대응책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20가지도 넘는 대응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나열해서 얘기하고 제시하는 것이 과연 대응책으로서 적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어떤 방법 없는 차원에서 분류가 되고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확실한 대응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대응책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아주 확실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취하게 될 모든 대응책들이 북한의 급변사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그것이 지향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이 안보 상태가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어떤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만,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이런 도발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결코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그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또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안보적 도발이 제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을 하루라도 빨리 붕괴시킴으로써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지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에 많이 협력도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DNA의 유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 DNA의 그 대척점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념적, 체제적인 어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붕괴되기 전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응 방법들을 제가 아까 20가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북한이 그럼 과연 가장 아파할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마침 북한의 풍선 보내기 운동을 하는 어떤 단체에 소속된 한 분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풍선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우파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차원으로다가 신경을 쓰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저는 그분이 한 얘기를 아마 좀 확인을 하고서 좀 납득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북한에 보다 많은 풍선을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만들고 이와 더불어서 휴전선 일대에서 중단됐던 방송이나 또는 KBS를 통한 대북 방송 같은 것도 더 강화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북한 자유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몇 년씩 연기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주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아예 통일될 때까지 연기를 하자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몇 년 연기했다가 그때 가서 안보 상황이 또 어때서 또 연기하자고 구차하게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통일될 때까지 이것을 연기를 하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대사에서 송근호 제도께서 대양 해군 문제에 대한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대양 해군 건설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서해 인근의 이 대특수전 또 특히 대잠수함전에 대한 대비 태세에는 그동안 우리가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양 해군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방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급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군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대량 파괴 무기, 핵무기라든가 과학 생물 무기라든가 미사일 같은 그런 대량 파괴 무기가 맨 꼭대기 부분에 있을 것이고 중간에